안녕하세요, 장기택입니다. 포드 머스탱 5.0 V8. 다른 차들이 친환경 이런 것 때문에 배기량 줄이고 막 풀 뜯어먹고 막 이럴 때 머스탱 그런 거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V8 5리터 게다가 막 이런 것도 돼. 그냥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시동 껐는데 다시 원격 시동 왕 건 다음에 이게 돼요. 친구한테 막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어. 원격으로 막 왕왕 와 띠리링 띠리링. 머스탱은 미국 젊은이들을 상징하는 스포츠카입니다. 1964년도 처음 나왔을 때 다들 스포츠카들은 다 비쌌어요. 스포츠카를 위한 골격부터 새로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살 수 없는 가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1964년에 포드에서 일반 차대를 가져다가 조금 날렵한 스포츠카 머스탱을 만들어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 센 엔진도 넣고 막 해서 젊은이들이 막 열광하게 하면서 미국 머슬카라는 장르를 만들어낸 차죠. 작고 날렵한 차체에 센 엔진 딱 들어가서 근육질의 미국의 건강한 남성 같은 그런 머슬카, 이걸 만들어낸 차란 말이에요. 그리고 1세대, 2세대, 3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모델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신 7세대 머스탱입니다. 여기에는 5리터 V8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 이런 차 없죠. 다들 뭐 터보로 다운사이징하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붙이고 뭐 전기차로 다 이러는데 얘네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으르렁으르렁 거리는 V8 5리터 엔진. 다른 차들 다 푹 뜯어 먹고 있을 때 얘는 계속 그냥 스테이크 그냥 빡 뜯어 먹고 막 고기 막 뜯어 먹고 막 이런 차예요. 미디어 오토. 길이는 4.8m 정도 되고 폭은 한 1.9m, 높이가 1.4m가 채 되지 않는 전형적인 스포츠카, 스포츠 쿠페처럼 생겼습니다. 길이가 4.8m 정도 되고 뭐 이러니까 예전에 소나타 유라이즈 있죠. 요즘 택시로 많이 돌아다니는 소나타 유라이즈랑 비슷한 사이즈인데 높이 조금 낮추면서 스포츠 쿠페처럼 만든 그냥 만만한 사이즈의 그런 쿠페예요. 사륜구동 이런 거 아니야. 후륜구동. 그리고 가격은 7,990만 원. 거의 뭐 그냥 8천만 원이죠. 예전에는 이게 합리적인 가격 때문에 젊은이들한테 많이 인기였는데 8천만 원이면 요즘 젊은이 사기에는 조금 좀 부담되는 가격인데다가 대한민국에서 8천만 원 그러면은 살만한 젊은이들의 차가 꽤 있거든. 아이오닉 5M만 해도 이거보다 가격이 더 괜찮아, 더 나죠. 그리고 아반떼 같은 거 2대 산단 말이에요. 하여튼 예전에는 머스탱 그러면은 좀 괜찮은 합리적인 가격 이런 것까지도 있었는데 7세대 머스탱 여러 가지 많은 장치들이나 막 이런 것들 막 브렘보 브레이크 막 이런 것들 좋은 장치들 막 해가지고 차가 좋아진 대신에 가격이 조금 비싸진 게 조금 좀 껄쩍지근하긴 하지. 지금 우리나라에 팔고 있는 머스탱은 두 가지입니다. 머스탱 2.3L 에코부스트, 요게 319마력의 토크가 48 하고 요게 5,990만 원, 거의 6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머스탱 5.0 GT, 요게 493마력의 토크가 58kg 포스미터. 기존에도 V8 5리터 엔진이 있었는데 그때는 446마력이었던 거 보면은 엔진이 50마력이랑 더 세졌다. 토크도 4kg 포스미터 정도 더 세졌으니까 훨씬 더 개선된 머스탱이긴 해요. 근데 가격이 기존보다 1,000만 원이나 올라가지고 그래도 뭐 1,000만 원 올리면서 뭐 좀 더 뭐 주행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파워도 괜찮아지고 배기 사운드도 더 우렁차지고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그냥 머스탱 GT가 아니고 이런 브렘보 디스크 브레이크 이런 든든한 브레이크를 그냥 앞에도 브레이크가 엄청나게 듬직한데 뒤에도 브레이크 이렇게 듬직하고 제동력까지 완전히 보강한 요 옵션 브렘보 브레이크 옵션도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되는 옵션인데 그것까지 다 기본으로 들어가서 1,000만 원 비싸졌는데 이게 8천만 원이면 조금 가격이 차는 좋아요. 차는 이렇게 그냥 야성적이고 아직도 막 고기 빡 뜯어먹고 막 이런 차는 사실 지금은 없어. 차는 분명히 매력적인데 가격까지 좀 더 매력적이면은 장진택도 샀을 법한데 가격이 조금 조목조목 따지면 다 이해는 되지만 조금 좀 우리나라는 아이오닉 5L이 너무 세게 버티고 있어가지고. 미디어 오토. 자, 하여튼 뭐 잡담은 그만하고 앞에 부서 쪼쪼쪼 볼까요? 7세대 머스탱 되면서 디자인을 확 바꾼 건 아닙니다. 6세대의 부분 변경이냐 할 정도로 7세대는 디자인적으로는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생긴 것도 그냥 비슷하고 그냥 그런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 와 이거 LED 헤드램프도 막 넣고 주간주행등도 이렇게 하고 막 요런 것들 요런 디테일들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차를 딱 보면은 예전에 6세대 때는 조금 뭐 단차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좀 뭐 그랬는데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꽤 많이 좋아졌네. 눈에 확
뛰는 변화는 없지만 요런 디테일들, 품질 뭐 요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아졌어. 근데 8천만 원짜리 스포츠카고 그러면은 뭐 여기 이렇게 플랩으로 열렸다 닫았다 하면서 공기 저항을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법한데, 그냥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5000cc 머슬카야 막 하는 약간 그런 느낌. 나는 짜친 거 안 해. 막 그런 느낌으로 그냥 뚝뚝뚝뚝 뚫려 있고, 이 라디에이터 그릴로 들어가는 공기가 슉슉슉 들어가서 바로 여기 위로 이렇게 빠지는, 라디에이터 그릴에서 식혀주는 그 성능을 좀 더 높여준, 실제로 여기 본닛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간 공기가 라디에이터 그릴을 쫙 통해서 라디에이터 그릴을 식혀주고 여기로 바로 빠질 수 있게, 원활하게 빠질 수 있게 해주는 요런 공기군역 같은 것도 머스탱 5리터 GT에만 요 공기군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면은 휠이라든가 브레이크라든가 뭐 요런 것들 그냥 달리는 차처럼 생겼잖아요. 짙은 색으로 딱 계속 튼튼하게 보이고, 요런 거 뭐 구조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튼튼해 보이고, 휠 닦기는 조금 짜증 나겠지. 상당히 든든해 보이고, 약간 미국 차 특유의 투박하고 막 뭐 요런 것들은 있지만 6세대에 비해서 확실히 디자인적인 퀄리티라든가 이런 거는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단차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맞고, 면 품질도 많이 올라왔어요. 미국 차답지 않게 상당히 꼼꼼하게 만든 차구나, 공들여 만든 차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문짝도 좋아. 근데 이 8천만 원짜리 정도 차에 문짝의 이 힌지 부위를 철판을 접어가지고 만든 요런 거는 그냥 뭐 호드다운 거지. 그냥 합리적으로 만드는 호드다운 문짝도 있고, 주유구도 뭐 이렇게 여는 거 아니고 그냥 찔러 넣는, 그냥 이런 것도 그냥 합리적으로 그냥 만든 거고, 뒤에 이렇게 팍 꺾어놓은 요 테일램프 요거 좋아. 그리고 방향지 시등 넣으면은 스르륵 스르륵, 앞에 방향지 시등도 스르륵 스르륵, 뒤에도 스르륵 스르륵, 요거 좋아. 뒤에 트렁크도 이건 전동식이 아니구나. 8천만 원짜리인데 전동식도 아니고 리모컨 키로 막 으르렁으르렁 거릴 수 있는 기능까지도 넣었는데, 이게 요런 게 미국 차죠. 요런 게 미국 차야. 요런 게 미국 차야. 오늘 시승기 조금씩 힘들어지는 것 같다. 이거. 트렁크 열면은 밑에 웬만한 뭐 세차용품이라든가 뭐 요런 것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둘 수 있어요. 여기 배터리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펑크 수리하고 뭐 공기압 넣고 뭐 요러는 장치만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세차용품이라든가 요런 거를 밑에다가 넣어서 그냥 쓸 수가 있고, 안에 마감이라든가 이런 게 막 되게 좋거나 뭐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냥 뭐 이런 거고, 여기 우퍼가 있습니다. 오디오는 뱅앤올루슨 오디오가 들어가 있다는데 꽤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머스탱에 맞게 아주 힘차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미디어 오토. 자, 실내는 일단 무선 충전 장치 이렇게 있고요. 대시보드 디자인이 머스탱의 헤리티지는 잃어버렸어. 머스탱은 계속 듀얼 콕핏이었거든요. 여기랑 동반석이랑 똑같이 생긴 약간 모토스포츠 헤리티지를 표현해가지고 디자인을 했어요. 듀얼 콕핏 디자인을 고집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고집을 떼고 LCD 모니터를 이렇게 배치를 하기 위해서 12.4인치와 13.6인치 큼직한 화면을 이렇게 약간 꺾인 걸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계기판이 조금 딱 앉으면은 기존의 머스탱이 고집하던 거를 딱 잃어버린 게 조금 아쉽긴 하죠. 근데 달리는 느낌은 딱 나요. 꺾여 있어가지고 운전자 중심으로 쫙 이렇게 뭔가 틀어준 그런 느낌은 충분히 납니다. 운전대도 이렇게 D컷 운전대 좀 달리는 느낌을 냈고, 지붕도 낮고,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좀 달리는, 좀 공격적인 시트 포지션으로 좀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반가운 게 이게 있다는 거지. 이거 주차 브레이크 이렇게 당기는 걸로 주차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렇게 누르면은 주차 브레이크가 풀리기도 하고, 주행 중에 딱 당기면은 뒷바퀴만 딱 잠그면서 차를 옆으로 날리는 그 역할까지 해줍니다. 요런 거는 정말 반갑죠. 이거 아이오닉 5N도 이런 거 좀 하나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 이거 그냥 손맛, 이런 손맛도 좋고, 요런 거 머스탱답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센터 터널 자체가 이렇게 쭉 많이 위로 올라와 있어서, 여기 후륜 구동이니까 드라이브 샤프트가 뒤로 쫙 가는 요 센터 터널이 딱 올라와 있어서 스포츠카 느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컵홀더 딱 있고, 딱 보면 여기 수납 공간도 그렇게 깊진 않은데 수납 공간도 있고. 근데 이 위에는 역시 미국 차, 그냥 플라스틱 사출물로 그냥 해놓은 건데 선글라스 케이스가 있고, 8천만 원씩이나 하는데 무슨 텔레메틱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SOS 버튼 딱 이렇게 눌러가지고 콜센터로 뭐 구조 요청을 한다거나, 요런 게 포드는 아직도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포드 코리아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미국에는 되거든요. 몇몇 나라도 다 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포드 코리아 이렇게 없어진다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거 신경을 안 써. 이런 거를 아무리 머스탱 GT 그냥 상남자들의 차라 그래도 이런 거는 좀 안전을 위해서 좀 필요한데, 포드 코리아도 없어지고 나서 뭐 그러면은 이게 진짜 없어지니까. 포드 코리아
없어진다 그래서 포드를 안 파는 게 아닙니다. 포드 세일즈 서비스 코리아, 포드 코리아가 없어지면서 선인자동차랑 이런 딜러들은 계속 하는 거예요. 포드 코리아만 없어지고 포드는 계속 똑같이 판다. 설수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팔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정도까지만 보고 쿠페긴 하지만 그래도 그대로는 해야죠. 운전대가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뒷좌석에 친구들 태우거나 그렇게 되면은 제가 좀 타이트하게 앉겠죠. 타이트하게 앉은 상태에서 시트가 바닥 파는 전동식인데 등받이는 수동식입니다. 등받이는 요 정도 타이트하게 앉는데 요 상태 그대로 뒤로 가보면요, 자, 요 정도의 공간인데 등받이 레버를 당겨서 앞으로 접고 그리고 뒷좌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다시 이렇게 하면은 앉을 수는 있어요. 시트 밑에다가 이렇게 발 집어넣고 이렇게 앉을 수 있어. 주먹 반개 정도 들어가는 무릎 공간도 나옵니다. 근데 머리 공간이 173, 100kg 아저씨도 제가 엉덩이가 살이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앉은 키가 좀 길긴 해요.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앉으면은 이렇게 된다. 머스탱의 뒷좌석에 앉으면은 이렇게 옆으로 앉거나 아니면은 좀 엉덩이를 빼고 이렇게 앉거나 어떻게 앉아도 이렇게 앉게 되네요. 이렇게 앉아야 되겠네. 그래서 머리 공간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팔걸이 없고 머리 받침도 없고 유아 시트 고정하는 데는 있네요. 뒷좌석을 위한 에어컨 송풍구 이런 거 없습니다. 뒷좌석에 옷걸이 같은 거 걸 수 있는 고리는 있고, 근데 가죽 소재가 다 인조 가죽이네요. 8천만 원짜리. 나는 친환경이랑은 아무 상관없어. 나는 그냥 5리터 자연흡기 계속 만들 거야. 이 정도 차면은 인조 가죽 말고 그냥 소가죽으로 팍 만들어주고 그런 게 더 어울리지 않나요? 인조 가죽으로 만드는 거 뭐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런 데를 바느질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진짜 인조 가죽이라서 이렇게 좀 약간 이게 동그랗게 잘 돌아가야지 이게 딱딱딱딱 이렇게 돌아가. 이런 거 다 바느질이 다 이상해. 바느질이 좀 시트 마무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좀 그래요. 이런 데도 막 이렇게 울고 막 잘 좀 만들어 주시지. 하여튼 여기까지만 보고 직접 달려보기 전에 엔진룸 잠깐 봐야죠. 엔진룸 미국을 상징하는 V8 자연흡기 엔진. 와, 엔진룸은 그냥 당당하네요. 와, 공기가 들어가가지고서는 5리터를 막 해가지고서는 안에 마감이라든가 뭐 이렇게 커버를 뭐 해놓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미국 차답게 잔기술 같은 거 없이 이런 케이블도 막 노출돼 있고 막 8천만 원짜리에 막 이런 케이블 막 이런 것들 막 노출돼 있고 그런 게 조금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이런 거는 또 되게 또 좋아. 레이스카이나 쓰는 이런 원통형 에어필터 같은 게 양쪽에 딱 들어가 있어. 마감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막 이런 것도 알루미늄으로 좀 멋있게 좀 만들어주지 이런 것까지 바라기에는 조금 그렇고, 브레이크가 진공 배력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그냥 전자식 브레이크인데 생긴 게 되게 특이해요. 브레이크 액은 들어가는 겁니다. 브레이크 액은 들어가는데 전자식으로 다 제어하는 그런 브레이크인데, 아마도 주차 브레이크 이렇게 당겨서 뒤에만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진공 배력 장치가 있는 기계식 브레이크가 아니고 이런 전자식 브레이크로 해서 여러 기능들을 전자적으로 이렇게 제어를 하는 듯 합니다. 요 정도까지만 보고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고고! 띠리링. 자, 이제 포드 머스탱 GT 5.0 이거 시동 걸고, 시동 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지하주차장에서 아침에 꺼낼 때 일반 모드인데도 소리가 조금 거치거든요. 소리가 좀 세요. 스포츠 모드나 트랙 모드나 이렇게 가면은 소리가 좀 더 우렁차집니다. 계기판의 이 그래픽은 오버스펙이에요. 이거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주행 모드 바꿀 때마다 이렇게 멋있게 바뀌는 게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게임 그래픽 엔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일반 모드로 해가지고 갈 텐데, 내비게이션이 따로 없고 안드로이드 오토를 써서 내비게이션을 써야 되는 것 같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뭐 이런 거 다 돼요. 그리고 우리 누님 한번 들어볼게요. 뱅앤올룹슨 오디오인데 어디도 뱅앤올룹슨이라고 써져 있질 않습니다. 뱅앤올룹슨 정도면은 좀 자랑할 만도 한데 시승 채널 옵션이 빠져 있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뱅앤올룹슨 같진 않고 시승차만 이게 빠진 건가? 뱅앤올룹슨 소리는 아니에요. 뱅앤올룹슨 소리는 좀 더 이렇게 좀 날카롭게 좀 잘 세공된 음인데, 뱅앤올룹슨 소리이긴 한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우리가 알고 있던 뱅앤올룹슨 오디오보다는 조금 좀 약간 아래 단계 세팅인 것 같고, 그래서 뱅앤올룹슨 이거를 안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뭉툭합니다. 근데 입체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별도의 튜닝 없이도 뭐 음악 웬만한 거 즐기기에는 괜찮고, 특히 저음이 상당히 세게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저음 울리는 게 좀 웅장하게 좀 울립니다. 보니엠 노래 들을 때는 진짜 우다다닥 막 하면서 그냥 큼직한 거를 막 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저음은 상당히 파워풀하게 돼 있다.
마이클 잭슨 노래 들으면 또 이게 뱅앤올루슨 느낌이 좀 나요. 마이클 잭슨 노래 자체가 악기 몇 개 쓰지 않고 섬세하게 잘 만들어진 음원이라서 그런지 블루투스로 해서 유튜브 뮤직으로 해서 듣는데도 요거는 또 되게 괜찮네. 오디오는 요 정도까지만 듣고 무선 충전 장치에다 이렇게 놓고 가볼 텐데, 이게 약간 미국 젊은이들을 위한 차다 보니까 다른 차에는 없는 그런 장치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요런 뭐 트랙 앱이라든지 가속도 타이머라든지 뭐 요런 것들, 제로백도 측정할 수가 있고 시속 100km에서 제로 할 때 몇 미터 되는지 뭐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보조 게이지, 오일 압력이라든지 G 센서, 배터리 몇 볼트인지 뭐 요런 것들도 나오는 게 있고, 트랙 모드를 하면은 이렇게 계기판 그래픽은 상당히 좋습니다. 드리프트 브레이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라인 락 기능이라고 해서 앞바퀴 브레이크만 잡고 뒷바퀴는 잡지 않는 거예요. 앞바퀴만 딱 잠긴 상태에서 뒷바퀴를 막 하면은 연기가 왕 나면서 뒷바퀴가 막 헛돌잖아요. 드래그 레이스 하기 전에 타이어 열을 올리기 위해서 막 하면서 보통 번아웃이라 그러죠. 의미 없는 짓인데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건데, 일단 일반 모드로 놓고 여기를 30km로 달려보겠습니다. 타이어가 스포츠 타이어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모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끈적끈적하게 붙어가지고 소음, 흡음 뭐 이런 거가 잘 된 차는 아니에요. 스포츠카고 트랙에서 여러 가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차지 안락하고 뭐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차답게 승차감이 아주 후지진 않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승차감이 좀 나와준다. 스포츠카라면 조금 더 딱딱하고 좀 팽팽하고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승차감도 어느 정도는 챙겨 넣었어요. 그러면서 핸들링은 뭐 차체 강성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핸들링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스포츠카다운 핸들링이 나와요.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코너링을 돌면 약간 뒤가 날아가는 그런 거, 뒤가 날아가는 거는 이걸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면은 주차 브레이크로 꽉 잡진 않네요. 이 정도 했으면은 뒤가 확 날아가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주차 브레이크 비슷하게 잡아주는 것 같은데, 주차 브레이크 딱 넣으면은 씩 하면서 잠기는 소리 들리잖아요. 그게 나사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브레이크 잡는 거거든요. 그런 동작은 아니고 딱 잡히는 거 보면은 주차 브레이크로 잡는 것 같지는 않고 뒤에만 브레이크를 잡는 것 같긴 해요. 트랙에 가서 이제 요거는 제대로 써봐야지. 일반 여기 주차장에서는 타이어 자국을 남기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해보고, 그리고 여기서 스포츠 모드로 넣은 다음에 핸들링은 잠깐 볼게요.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코너를 돌면은 마치 LSD 같은 게 되어 있는 듯한, 뒤가 약간 날아가면서 돌아가는 후륜구동 스포츠카의 전형적인 오버스티어가 바로 느껴집니다. 차를 좀 달려보신 분들은 되게 좋아할 만한 세팅이에요. 뒤가 싹 날아가는 스포츠카는 진짜 스포츠카입니다. 아이오닉 5L이나 이런 데서는 갖고 있지 않은 아주 야성적이고 기계적인 느낌, 여기에 한번 빠지면은 이것도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의 약간 마약 같은 거예요. 아주 예민하거나 뭐 차체가 아주 충실하거나 유럽 차나 일본 차나 우리나라 차에는 없는 미국 차만의 그런 감성이 진짜 있네. 이게 그 한마디로 진짜 좀 무식하다 이거는. 예민하게 코너링을 치고 막 뭐 이런 거는 잘 안 돼요. 조정성이 아주 좋지는 않은데 나름 이런 거를 컨트롤 해가면서 이렇게 타면은 그런 거에 한번 빠지면은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이거는 요 정도까지만 하고 공도로 나가볼게요. 미디어 오토. 8기통에 우렁우렁우렁우렁 거리는 이 배기음은 8기통 정도면은 4기통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엔진음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미국제 8기통 배기음은 약간 이런 거친 배기음이 납니다. 유럽의 8기통 배기음이랑은 달라요. 유럽의 8기통은 되게 고운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미국의 8기통은 배기 나가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엇박자 나고 막 이래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나갈 때도 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나가잖아. 이게 미국식 8기통이거든요. 머슬카 8기통. 배기 사운드를 즐기는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메뉴이긴 한데, 요즘에 배기 사운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피곤해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차에서 막 소리 크게 나고 막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배기 사운드는 또 오래간만에 이런 거 들어보니까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거에 좀 빠지거든요. 핸들링은 되게 좋다. 핸들링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못할 것 같아요. 핸들을 딱 틀면 틀긴 틀어져요. 안정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운전자가 좀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몰 수 있는 차는 아니고 운전을 즐기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차인데, 운전을 좀 미숙한 분이 막 하다가는 골로 갈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전자적인 주행 안전장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운전자가 막 이렇게 좀 그지같이 해도 차가 알아서 안정되게 잡아주는 요런 것까지는 다 준비되어 있진 않아요. 운전 못하면은 이거 몰지 마. 머스탱은 운전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나 모는 차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데서 갑자기 뭐 이렇게 차선 이거 변경 잘못했다가 뒤가 계속 날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차가 안정적으로 운전 잘하는 사람처럼 주행안전장치가 슉슉슉 해가지고서는 스마트하게 잡아주고 요런 차는 아닙니다.
조금 원초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무식한 차고, 그래서 운전을 좀 어느 정도 하실 줄 아는 분이 요 머스탱 GT 5.0을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 머스탱에 비하면은 정말 스마트해졌어요. 예전에 머스탱은 진짜 좀 달려본 사람 아니면은 섣불리 장난치면 안 되는 차였어요. 그냥 날아갑니다. 아, 이거 좀 차가 잡아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건데 안 잡아주고 그냥 날아가. 차를 알아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타는 차였어요. 근데 이제 머스탱 7세대는 그래도 좀 스마트한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차체 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강이 돼서 예전처럼 위험한 차는 아닌데 그래도 머스탱의 그 원초적인 느낌, 그런 것들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일본 차 몰듯이 아니면은 아이오닉 5N이나 뭐 아반떼 N 몰듯이 그 정도의 실력으로 요거 괜히 덤볐다가는 이런 도로에서 막 연석에 부딪혀가지고서는 집에 울면서 갈 수 있어요. 함부로 막 잡아돌리고 막 이렇게 장난칠 수 있는 차는 아닙니다. 이 머스탱 GT는 5리터 V8 자연흡기 엔진인데 493마력의 토크가 58이에요.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가속 페달 밟자마자 터보렉 같은 거 없이 그냥 가속 페달 반응성은 엄청 좋습니다. 무게가 이게 한 1.8톤이 조금 넘고, 둘이 탔으니까 지금 한 2톤이 좀 넘는 무게일 거예요. 스펙으로만 따지면은 4초대 초반까지도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비도 좀 오고 노면이 조금 젖어 있고 뚱뚱한 아저씨 2명 타 있고 장비도 실려 있고 그래가지고 4초대 중반, 4초 후반 뭐 요 정도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스포츠 모드로 일단 먼저 해볼게요. 하나, 둘, 셋. 4초 9하나 드래그 모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래그 모드 4초 9하나도 뒷바퀴가 약간 슬립이 되는 느낌이 막 들면서 앞으로 쭉 나갔거든요. 느낌은 괜찮은데 4.9초 493마력에 2톤 정도 되는 차인데 조금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여기서 드래그 모드로 한번 4.86. 이 드래그 스트림 모드로 하니까 변속할 때마다 확 밀어주는 게 있어요. 거칠게 빡 밀어주진 않고 확 이렇게 밀어주고, 변속할 때 RPM을 올린 상태에서 변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변속할 때마다 확 나가는 그 느낌이 있어서 조금 가속을 빨리 해줬는데 4.86초 나오네요. 변속기가 10단 자동 변속기고 그러면은 변속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주고 뭐 이러면은 4초대 초반까지도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요. 엔진 반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엔진 파워나 엔진 토크나 이런 것들은 꽤 호쾌하거든요. 가속 페달 반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아주 괜찮고, 뭐 배기 사운드도 아주 우렁차고 그래서 되게 잘 나갈 것 같은데, 변속기가 미국식 변속기라 그래야 되나요?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매칭이 되는, 요즘에 토크 컨버터 방식의 자동 변속기도 듀얼 클러치 느낌으로 꽉꽉 체결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주잖아요. 근데 요 머스탱에 들어가 있는 10단 자동 변속기는 전형적인 미국 변속기 느낌이 있어요. 변속할 때마다 확 밀어주는 거 이게 약간 무서운데, 이게 이 야생마 같은 머스탱 GT를 길들이기를 하려면은 잠깐 시승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업시프트는 꽤 민첩해요. 다운시프트는 조금 더 즉각적이고 좀 민첩하게 다운시프트를 해주면은 코너링 들어가기 전에 다운시프트를 하면서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좀 더 안정적으로 줄이고 요것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다운시프트는 민첩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운시프트도 어느 조건에서는 즉각적으로 하는데,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변속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무리한 RPM으로 유도를 하면서 하면은 변속기가 조금 기다렸다가 다운시프트 하는 경향도 좀 있네요. 그리고 반자율 주행 장치는 그냥 쓸만합니다. 테슬라나 전기차나 뭐 이런 차만큼 막 되게 좋지는 않아도 앞차와 거리 감지해가지고서는 뭐 잘 가고요. 운전대는 약간 털어줘야 되는, 정전식이 아니고 약간 털어줘야 되는 방식이고요. 차선 잘 알아먹고 잘 갑니다. 이 정도면은 주행 보조 장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스포츠카기 때문에 아주 친절한 장치나 흡음, 방음 이런 것들이 잘 된 차는 아니에요. 대신 잡소리, 바닥에서 이상한 소음이 막 올라온다거나 바람 소리가 막 난다거나 이건 아니고 엔진 소리죠. 팝콘 소리나 뭐 이런 것들, 불필요한 소리 같은 거 그런 것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내부 매칭도 막 좀 더 경주차처럼 왕 막 힐앤토 넣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해주지도 않아요. 드래그 레이스 기능, 라인 락 기능이라든가 뭐 이런 기능까지 막 넣어서 재밌게 탈 수 있는 기능을 많이 넣어놨는데, 변속기만 조금 더 내부 매칭도 좀 해주고 요 정도 배기 사운드면은 팝콘 소리 같은 것도 좀 넣어주고 이러면은 조금 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미국 머슬카가 그냥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자, 오늘 머스탱 GT 5.0 V8 7,990만원. 요거 미국 머슬카 느낌이 짙게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원래 머스탱 머슬카가 갖고 있었던 그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조금 더 스마트하고 골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에게 익숙한 스포츠카는 BMW나 뭐 포르쉐나 토요타 수프라, 아니면 뭐 아반떼, 아이오닉 5M 뭐 요런 다른 스포츠카들과는 미국 머슬카는 방향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493마력이나 되는 8천만원짜리 차가 후륜구동인 것만 봐도 조금 짐작은 가잖아요. 이 정도면은 안정적인 조작을 위해서 사륜구동 장치 같은 것도 좀 넣어줄 만도 한데, 옵션으로라도. 근데 이건 옵션으로도 사륜구동 장치가 없어요. 미국 머슬카는 후륜구동에 500마력짜리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타. 애송이들은 타지 말고. 이거는 상남자들의 차, 약간 요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남자라서 이게 겁이 나네요. 이게 머스탱 GT 시승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